둘, 셋. 자, 다음은 전라북도 하면 화이팅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화이팅!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간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찬 대표님, 요즘 전국을 누비면서 우리 어려운 정치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환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박주민, 서른, 우리 남인순, 이수진, 우리 이영석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두관 삼조운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님, 또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원장님, 이해식 대변인님, 또 김성한 당대표 비서실장님, 소병은 조직사무부총장님, 김현 미래사무부총장님, 그렇게해서 우리 당 당원님들 진심으로 환영에 맞이합니다. 우리 안호영 도당위원장님과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군수님들, 각 지역 위원장님들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요약된 말씀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와 작년 말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의미 있는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개발공사 설립,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미래산업, 예타면제 아주 큼직큼직한 선물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공항 건설은 우리 도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환영과 함께 고맙다는 뜻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드리고, 당시에 거리마다 축하 플래카드도 많이 붙었고요. 덩달아 저도 다니면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군산 GM 공장 폐쇄라든지 조선소 가동 중단, 남원 서남대 폐쇄, 익산의 넥솔론 공장 폐쇄 같은 악재들이 계속 되는 속에서 아주 단비 같은 그런 소식들을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최고위원님 비롯한 모든 당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조금 나중에는 더 많은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새만금 이제 공항이 들었으면 새만금의 속도를 당기는 개발공사와 함께 저희들은 이어서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철도, 이렇게 세 가지 소위 트라이포트가 갖춰져야 명실공히 정부와 경제 허브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기반 시설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정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GM 군산공장과 더불어서 조선소 문제입니다. 그동안 산업위기지역, 고용위기지역 선포하고 예산도 많이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시민들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직접 피부에 와닿는 조치를 또 여전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 GM 공장을 활용한 전국형 일자리 창출 모델을 다시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문제입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초기부터 이 문제는 특별하게 관심 갖고 또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군산 GM 공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익산의 넥솔론 공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 지역을 활용한 전북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금 각 지역이 나름대로 요즘 뭐 대구라든지 뭐 이런 타 지역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 모델로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앞장서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당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만은 좀 더 현장에서 이제 오셔서 보셨으니까 특별히 제3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는 특별한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송화진 지사님,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님,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11월에 오고 넉 달 만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전주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지역 수건사업 이것들을 작년 연말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다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전북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수건했던 게 상암동 국제공항 건설이었습니다. 이걸 예타 면제를 해서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한 것이 아마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 10월에 만든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속도 있게 전개가 되고 공항도 가능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M 공장이 폐쇄한 이후에 대안으로 추진해온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가 역시 수건 사업으로 예타 면제가 됐습니다. 아마 이 사업을 좀 더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여기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역에 편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650조의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적립금이 1000조가 넘어갈 겁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운용 기관이 되기 때문에 국내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제일 큰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운용 금융기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은행은 이제 주로 예금 대출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여기는 자산운용을 해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SOC 같은데 투자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규모나 이걸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큰 자산운용 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전주 지역이 관심을 많이 갖는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선산업이 어려워서 현대중공업이 지난번에 공장을 폐쇄를 했는데 조선산업이 지금 3년치 이상 물량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이 이제 다시 포항으로 들어가는 이제 초입에 이제 와 있습니다. 금년 가을쯤 되면은 눈에 띄게 조선산업이 수요가 많이 이제 보일 건데 이 군산 조선산업 쪽에 관계된 부분들을 어떻게 재가동할 건가 이런 부분도 전북도도 관심을 갖고 정부도 당도 관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군산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이제 당에서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주에 알맞는
전주에 적합한 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도 광주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3만 불 시대가 오면은 임금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고임금으로는 그런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하고 지자체가 이런 간접 지원을 통해서 임금은 좀 낮더라도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높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군사는 그런 지난번에 그 GM하고 이연대가 폐쇄가 되는 바람에 그 실업을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그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그 검토를 또 하도록 이제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서 그 당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전북의 혁신도시는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직원 정착률은 한 61%, 지역 인재 채용은 그 전국에서 5번째로 비교적 높은 성공적인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 이양일관법도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국회에서 가능한 빨리 통과시켜서 매듭 짓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호영 특강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안호영 의원입니다. 먼저 당과 전라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들을 대표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주신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박주민, 서른, 남인순, 이수진, 이영섭 최고위원님, 또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 위원장님, 윤호중 사무총장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이해식 대변인님, 우리 김성환 비서실장님, 소병훈 조직사무부총장님, 김현 미래사무부총장님 등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춘석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성환 도의 의장님, 이한기 원내대표님, 또 함께해 주신 시장 군수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동완 위원장님 등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라북도는 대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라북도의 친구가 되겠다, 그리고 새마음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고, 또 민주당 또한 전북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전북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위기를 딛고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그 여러 가지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사님과 또 우리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당의 관심과 배려가 더 있어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 또 우리 군산 조선소 재가동, GM 군산공장 매각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표님께서 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또 마침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렇게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도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 수건 사업들을 확실하게 증인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보내준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유지될 수 있고 또 그 기세를 모아서 전북 발전과 내년 총선에서의 민주당 압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 시군에서 건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적극 검토하고 수건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북도당에서도 정부와 중앙당, 전라북도와 전북 시군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과 당원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고위원 5분과 참여중앙정부위원회 위원장님, 사무총장님, 정책위 의장님, 전라북도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주민입니다. 한국이 세계 4위 그리고 아시아 1위의 기록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세계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이곳 전주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주는 역사의 큰 역할을 해왔고 문화와 학문을 중시하는 곳이다 라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오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진행하려 하고 있는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등 5개의 주력산업 체질 개선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그리고 새만금 관련 SOC 사업 등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정부와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장자연 사건 등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와 수사기관의 재수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모두 진행되어야만 비로소 진상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이 돼서 진상규명의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계기로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이 두 사건은 경찰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과 검찰의 개혁 필요성과 경찰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많은 국민분들이 더욱 절감하셨을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범죄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맑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의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른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께서 전북 경제의 어려움을 소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어서 함께 얘기를 드리면은 GM 대우공장의 폐쇄, 그리고 현대중국 조선소 폐쇄, 익산의 넥서본 폐쇄, 남원서남대 폐쇄, 뭐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전북 경제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열정을 발휘한다면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북은 상용차, 국내 상용차 생산의 대부분을 여기 생산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이 차량 자율 주행 사업, 또 그를 연계한 차량용 홀로그램 융합 콘텐츠 개발을 하고, 그리고 또 플랫폼 구축이 가능한 산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산업의 태동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걸 이 어려운 여건을 더 역으로 이용을 하면은 경제 체질을 바꿔내고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가 함께 애를 쓴다면은 충분히 전국 경제를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송하진 지사님이야 우리 모두가 함께 전북 경제를 환골탈태한 신경제 지역으로 바꾸려는 이 사업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당정 협의를 하고 있는 이유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자 이 상황에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84만 전북 구민의 행복과 전북 대도학의 시대를 열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송하진 지사님과 또 부처단 지사님들, 그리고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님과 또 전북의 의원님들, 또 지역위원장님들, 송성한 전북도의 의장님과 또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그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대와 20대 국회 보건복지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공단 이사장인 김성주 전 위원님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영본부 전주 유치를 관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인프라를 활용해서 금융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을 금융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보건복지원에 있는 저희 당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보건 분야에 있어서 그 의료 인력이 어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공 의료 인력 양성의 절실히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이 지금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와 그 저희 당의 당정협의에서도 이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그 공청회를 거치고 상반기 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당과 그리고 정부의 의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남원의 서남대 의대 폐쇄 이후에 그쪽에 정원을 활용을 해서 그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리 전북 도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우리 박주민 최고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등 지금까지 거론된 사실은 범죄 사실과 그간에 밝혀진 내용들이 모두 제가 볼 때는 물론 진상조사단에서도 돼야 되겠지만 수사권이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71.7%의 여론에서 특검을 찬성하는 김학의 사건, 소위 김학의 사건과 장자뉴스 사건에 대해서 그런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벌어진 권력형 성폭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이름은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니라 김학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으로 다시 명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드러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고 또 가해자들도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검을 통해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건 기간에 대한 범위 확대라든지 그동안 그 누락된 증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리고 당시 이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당시 그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나 아니면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한 개입 여부 이런 등등이 빠짐없이 조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과정에서 그 지금 굉장히 어렵게 그런 당시 피해 상황을 이겼던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2차 가해가 없도록 철저히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례에서 국악이 흘러나오니까 굉장히 전통적인 멋스러움이 있어서
전북만의 특색인 것 같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명절을 새로 전주로 달려오던 그런 기억이 아스라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전주시청에 그 택시 고공 농성하는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안호영 우리 도당 위원장과 또 김승수 전주시장님께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라든지 최고위원님들께서 전북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으셔서 많은 부분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조선사업 전담팀을 신설 검토하고 계시는 우리 전북, 그리고 상반기 안에 지금 군산 공장을 활용한 창의적인 전북형 일자리 모델 개발에 대한 고민이 크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당 중앙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역 경제를 안정화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전북 경제 회복을 큰 틀에서 앞당기기 위해서 전북만의 아이디어인 새만금 개발에 관심과 중요성에 깊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간 의료 이용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전북 역시도 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 방안에 고민이 깊으실 것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아마 굉장히 하고 싶으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실 것 같습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의료 취약 지역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 역시 중앙에서 최선의 관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심초사로 생각하시는 우리 송화진 지사님하고 김성수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단체장님들, 특히 안효영 도당위원장님, 이춘석 국회의원, 그리고 성송한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로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방치되어 왔던 새만금 사업들이 이제 지난해부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난해 예산정책협의회의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립이 되고, 어제는 전북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또 의결해서 새만금 사업을 1년간 앞당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또 밝혔습니다. 송화진 지사께서 지역 수건 사업 많이 지원해달라 이렇게 또 우리 안호영 도당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수건 사업 문재인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많이 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20년 예산정책협의회를 또 이렇게 전북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3 금융중심도시, 자산운용중심의 금융중심도시도 더불어민주당께서 적극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또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경제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좋은 대안과 제안이 있기를 기대하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 전북도정을 정말 노심초사하시면서 챙기고 계신 우리 송화진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호영 우리 도당위원장님, 이춘석 국회의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편으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이 여소야대라서 굉장히 많이 어렵고 계획입법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점다고 있어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우리 김춘진 우리 지역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위원장님께서 내년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꼭 오셔서 같이 일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김성수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시장 군수님들, 주민들 잘 챙겨주시고요. 송승환 의장을 비롯한 지방위원님들께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해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이양일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명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참조지방정부위원회에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에서 우리 전주시가 일단은 빠져 있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강력시를 갖고 있지 않는 우리 전북도하고 충북의 이 특례시 문제를 당정에서 깊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제3금융후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수출은행법에서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제가 낸 바가 있고, 오늘 지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어떤 언론에서는 경쟁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실제 부산하고 우리 전북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군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만 참조지방정부위원회에서 우리 기초자치정부인 시군의 현안들을 잘 챙겨서 대표님께 보고해서 당정협의에 한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호중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전북도와의 예산정책 협의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송화진 지사님, 또 송성원 의장님, 그리고 안호영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우리 전북이야말로 우리 당과 또 문재인 정부의 인재의 산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참석 못하고 계시지만 이곳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있는 김성주 이사장이나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이상직 위원장, 이 이사장 전부 우리 당의 이 전북 인재 중에 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또 국민연금 정책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전북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연이어서 전북 출신이 기용이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가 전북의 이 발전, 이 전북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모든 일을 헤쳐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화진 지사께서 말씀해주신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고, 특히 이곳 혁신도시에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해찬 대표께서 혁신도시 시즌2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역시 전북 혁신도시의 시즌2는 제3금융중심지에서부터 국제금융중심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잘 보고 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책위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작년에 당에서 작년 하반기에 예산정책 협의회를 하러 왔었고, 또 이제 올 새해에 또 내년도 예산안과 전북 지역의 현안들을 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또 방문하게 됐는데요.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송화진 지사님, 또 우리 송성환 도의회 의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또 시장 교수님들, 우리 또 전북도당의 우리 안호영 위원장, 이춘석 의원님과 지역위원장을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제가 작년에
그 지사님과 도의회로부터 제가 전북 명예 도민증을 제가 받아서 또 다시 이렇게 전북에 와서 뵙게 돼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예도민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전북이 올해 국비 예산이 이제 7조 원 시대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거의 9.9% 한 10% 성장을 전년도에 비해서 했는데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국비 예산 7조 원 시대를 열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또 더 큰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그것은 무엇보다 송화재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전북과 서울을 오가면서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당에서도 특히 이해찬 대표님께서 각별하게 당 지도부와 함께 전북을 더 많이 챙기도록 많이 독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안호영 도당위원장과 이춘석 의원 전북 출신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 예산의 성과에 이어서 올해 초에도 이제 균형발전 수건사업, 예타면제 사업이 상암동 공항이나 상용차 산업 혁신 사업 등 잘 선정이 돼서 앞으로 전북이 상암동 시대를 열어가는 데서 또 이런 상용차에 있어서와 혁신 성장에 있어서의 앞으로 선도가 될 수 있는 데서 중요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대통령께서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직접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북은 앞으로 미래를 향한 말 그대로 이쪽에 이제 이 전주와 그다음에 또 새만금 이런 주요 축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성장들이 앞으로 길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 현안들 중에서 아까 이제 몇 가지 또 지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관계에서는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당에서는 이 전북의 특히 전북 군산의 산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특히 전북이 GM이나 조선사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광주역 일자리에 또 제2, 제3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당과 그다음에 정부가 함께 이 문제를 맞대고서 같이 꼭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산 등의 고용위기, 또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기간 연장도 당이 앞장서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북 전주가 특히 이제 자산운용 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각별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당에서 관심을 갖고 함께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남인순 최고께서도 말씀 주셨고 여러분 말씀 주셨습니다만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 부분은 국회에서 빨리 법이 통과돼서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또 이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나 탄소산업진흥원이 이런 등등이 국회에서 기류 중에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은 꼭 이 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현안뿐만 아니라 한 20-30여 건의 특비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또 논의를 할 때 그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